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하를 하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단기 고점이 어딜까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오고 있죠. CES에 대한 일정이 이제 임박을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 원익홀딩스가 이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장 큰 재료가 남아있죠. 예, 트럼프의 행정명령 관련된 내용이 26년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가 뭐 흐름이 끊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정적인 부분이 도래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일정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은 일단은 매도를 한번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괜찮죠. 뭐 여전히 올라갈 여지는 강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원익홀딩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11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11선을 이탈하는 순간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실제로 계속해서 대대 상승을 보여주는 구간에서는 절대로 11선을 이탈을 안 했고,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게 패턴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오늘 수급 현황도 한번 특이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 거고,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또 좋아요, 구독이 많아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좋아요,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에는 오늘은 좀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매도 금지라고 좀 말씀드리기 살짝은 애매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원하자는 의미로 오늘은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원익홀딩스 신고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게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일단 오늘 수급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여전히 오늘도 주포 역할을 했습니다. 3일 연속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23일부터 해서 오늘이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430억가량 매수가 들어왔죠. 그만큼 주포가 오늘 외국인이었다라는 부분, 결국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시죠. 흐름이 좋았던 거는 개인 투자자가 일단 3일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먹으면서 올렸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요거보다 제가 오늘 거래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키움 창구 한번 봐볼까요? 키움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창구예요. 그런데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습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자,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키움증권에서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부터는 손절을 하죠. 자, 올라갈 때 올라타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이다라는 부분이 여실히 좀 보여주는 부분인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은 절대 아니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는 앞으로 로봇 섹터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원익홀딩스 오늘은 좀 대장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건 있어요. 오늘 상승률로 치면은 계양전기가 1등이죠. 계양전기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상한가를 연속으로 갔죠. 하나, 둘, 셋, 넷, 5번. 요날도 상한가를 터치해줬는데 5연상을 갔습니다. 요런 게 바로 이제 테마성 종목. 사실 이 단기적으로 일정이 다가왔기 때문에 흔히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테마가 점점 잡주 위주로 좀 간다라는 부분인데, 계양전기가 원래 잡주는 아니었는데 거래정지도 한번 당했던 구간이 있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약간 좀 잡주의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해주는 모습. 근데 얘도 좀 특이점이 있었죠. 제가 원익홀딩스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으로 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때요? 이 계양전기도 보시게 되면요, 정확하게 요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인 3,7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탈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말아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한 번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이 나왔다. 근데 요게 원익홀딩스에도 있었죠. 자, 원익홀딩스
사실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 정확하게 봤을 때는 2만원 근처였어요. 2만 100원 부근이었는데, 사실 저는 요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1,300원. 요 라인이 원래는 원희홀딩스의 어디였죠? 맞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위치였어요. 요게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살짝 이탈은 했지만 어쨌든 요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고, 원희홀딩스 역시도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는 원희홀딩스, 계양전기 요런 종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꽤 높은 확률로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 대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에서 흔히들 나타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희홀딩스 주주지만 또 요런 내용도 우리가 알아두면 다른 종목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원웨이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리바운드가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대략 요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제가 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림PTS도 흐름이 좋죠. 얘도 아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줬네요. 얘도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좀 엮여서 부품 납품을 한다라는 이유로 가고 있죠.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이 이래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에 CES에서 현대차와 뭔가를 좀 발표할 거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24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다라는 내용. 여기에 이제 우림PTS도 나오네요. 구동기 로보티즈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CES를 중점적으로 로봇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오늘은 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LG전자에서 또 뭔가를 발표할 걸로 보여지죠. 근데 이것도 결국 CES. 로봇주들이 모든 종목들의 CES를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요. 우리 원희로티즈가 여기에 뭔가를 발표한다라는 내용은 아직은 없지만 결국 로봇 섹터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희홀딩스 역시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원희홀딩스 25년을 통틀어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1등 종목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거래원을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샜는데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한투. 제가 요거 24일에도 좀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한투가 주포였다. 외국인이 이 한투 증권을 이용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던 걸로 좀 판단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이게 프로그램 매수 현황이에요. 초반에 매도하다가 갑작스럽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정 이후에 상승 그리고 횡보로 이제 진행이 됐죠. 근데 한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왔다가 수급이 들어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횡보 수준으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얘랑 차트가 거의 일치하죠. 그렇다는 건 한국 투자에서 외국인이 이용을 해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이런 현상이 24일에도 똑같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투자증권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주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나온다라면 일단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일단 CES 일정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희홀딩스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11선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봉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주봉상의 중요점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10주선, 요건 주봉이에요. 주봉상의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대상승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주선을 타고 가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원희홀딩스랑 주봉상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조정이 나왔던 구간, 결국엔 10주선을 밟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는 5주선도 올라타 있는 모습이에요. 5주선에 아예 그냥 갭이 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포인트는 10주선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10주선이 아니죠. 11선. 11선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조금 중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10주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원희홀딩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 보시면
확률이 매우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익홀딩스 또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반도체 지주사의 변신, 원익홀딩스 이제 로봇이 새 성장축이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인데, 사실 뭐 내용이 오늘 이 기사 나왔다고 올라간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어서 한번 가져봤고요.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제 무인 공장 도입이 추진되면서 반도체 장비 자동화 관련 수혜 가능성도 거론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원익홀딩스는 본업 계열사들의 실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주사 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근데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로봇과 자동화라는 차세대 산업 흐름의 직접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원익홀딩스 말고 원익 로보티즈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익 로보티즈의 알레그로엔즈만 많이들 알고 계세요.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내용이죠.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기대를 키운 핵심 요인은 원익 로보틱스. 원익 로보틱스는 글로벌 IT 기업 메타와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근데 제가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도입 추진. 자, 무인 공장 무슨 말이죠?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가시면요, 기업 정보 말고 사업 분야, 이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내용들이 보이시죠? 자율주행 로봇도 있어요. 그리고 공지사항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요, 자, 컴퍼니 프로파일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원익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 자,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 얘기인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자, AI가 고도화되면서 실전 이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익 로보틱스가 이 디지털 트윈도 다루고 있는 회사고요. 요거 물류 자동화. 결국 요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말하는 거죠. 자, 2차 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결국엔 물류 자동화의 스마트 팩토리를 둘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식으로 또 엮었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시죠? 우리는 지금 이 알레그로엔즈만 모두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원익 로보틱스가 이 로봇만 다루는 회사는 아니었다. 자율주행 로봇도 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뭘로든 엮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요거 그냥 차트로만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급도 확인하시고, 재료, 일정이 뭐가 있나라는 부분도 모두 다 알고 접근을 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늘 강조드리는 게 있죠. 한 가지에 매몰되지 말자. 차트, 추세 좋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여기를 맹신한다라는 게 아니라 늘 모든 요소를 봐야 된다. 자, 차트 당연히 중요하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셔야죠. 두 번째, 수급, 주포가 누구인지, 주포가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하셔야 되고, 세 번째, 재료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알레그로엔즈 로봇 섹터다라는 부분만 알고 있으신데, 제가 CES의 중요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로봇 섹터의 모든 흐름들이 여기에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트럼프 행정명령. 요것도 결국에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요게 CES가 종료가 된다라면은 조정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 트럼프 행정명령이 계속해서 기사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로봇주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죠. 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죠. 자, 선물,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맞습니다. 종목이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예상 수익률은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근거 없이 500%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미친놈이죠. 절대로 근거 없이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최근에 나온 기사.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만으로도 주저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시가 나오면 기본 100%는 오르는 게 바로 무상증자의 특징이죠. 하지만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에 무상증자를 실제로 한 기업들이고 이 기사가 11월 13일 날 나왔는데 이 이후에도 무상증자 종목들이 나왔고요. 이전에도 무상증자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거는 무상증자가 테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테마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장이 어수선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테마주입니다. 최근에 강력한 테마가 하나 있었죠. 동양고속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7,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17만원까지 갔어요. 한 24배 정도 갔죠. 전형적인 테마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재개발이 된다는 이유로 동양고속이 부지를 갖고 있다고 하죠. 이 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무려 24배를 갔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무상증자 테마로 갔을 때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고요. 자, 얘 저점 대비 몇 프로 갔죠? 1300% 갔습니다. 자, 무상증자라는 요 재료도 있었지만 플러스 테마까지 겹쳐지면서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점상을 3번 갔어요. 그 다음에 상한가를 추가로 3번 갔죠. 6일 동안 6연상 갔습니다. 얘가 이 당시에 테마주 1등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제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자, 무상증자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것도 아니죠. 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보율이 높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다.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하이닉스의 유보율 대략 한 2000% 좀 안 되죠.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 봐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보다는 크지만 하이닉스 한 3배 정도 되죠. 그래도 제 관점에서는 아쉽다.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자,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이 한 7200% 정도 됐죠. 현대차의 무려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종목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무상증자를 많이 한다.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진행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유보율이 75,000%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한다라면 20대 1의 무상증자 혹은 30대 1의 무상증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진짜 2000%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2000% 간다라는 말은 차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테마가 완벽하게 형성된 건 아니다 보니까 요건 일단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자 7만 %가 넘잖아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5대1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500%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정도면 납득이 좀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 요 텔콘 RF제약 요 종목 같은 경우는요. 무상증자 얘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진행하고 저점 대비 자 몇 프로죠? 예, 330% 정도 갔네요. 얘도 점상을 3번 갔어요. 자, 다른 종목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요. 얘는 무상증자 3대1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저점 대비 300% 갔다. 아까 제가 테마 끝판왕이었던 테마 1등주 HLB 바이오스텝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8대1 진행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얘는 많이 하고 많이 갔죠. 1300% 갔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주식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500%를 예상하고 있는 이 종목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원희홀딩스 모두 매도하시고요. 한번 이 종목 진입을 해보시죠 라고 말할 순 없어요. 예, 위험합니다.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상 수익률은 500%잖아요.
요 정도면은 그래도 소액은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소액이라 함은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른 종목, 혹시라도 원희홀딩스가 CS 일정을 진행하면서 단기 재료 소멸이 나왔다. 조정 나오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희홀딩스에 다시 한번 요 수익 난 걸로 재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한 1년만 묻어두실까요? 혹은 2년? 아니죠. 자, 이런 기간이었으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점상을 3번 가고요. 상한가를 4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 자체가 무상증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요거 반드시 이용하죠.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소액 정도만 베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위에 보이시죠? 숫자 3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이제 원익 홀딩스 주주시라면 원익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안 되죠. 왜 그렇죠? 공시 나오면요, 이렇게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는데 진입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간에서 한번 진입이 될까요? 이 구간에서 무서워서 못해요. 신기하게 이런 구간에서는 실제로 진입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진입해서 이렇게 대박 한번 먹어보자,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26일이에요. 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연말이죠.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자, 지금은 정규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진입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진입해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 보고 있으실 시간이 아마 저녁 전후이실 것 같은데, 뭐 시간 상관없습니다. 바로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주로 안내 드릴 건데, 늦어도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장에는 꼭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월요일이 왜 중요할까요? 자, 이거 많이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배당락일이에요, 배당. 자,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종목을 들고 있어야지 배당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자, 월요일에는 이 배당을 위해 들어왔던 물량들이 월요일에 모두 다 이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에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날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저가 매수해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시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다만 이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 창에서 이미 이 상단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요것만 남겨주시면 되죠. 문자 보내는 창에서 숫자 3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원익홀딩스 주주시라면 이 원익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이 500%가 예상되는 이 종목 최대한 빠르게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원익홀딩스 얘기를 해보자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4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이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외에서 거래대금 일단 13억 정도 찍혔는데, 지금 4시 반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13억이면 꽤 많이 찍힌 거거든요. 일단 어떤 수익률과 하락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시간 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원익홀딩스의 시가총액 벌써 3조거든요. 이 3조가 되는 기업에서 거래대금, 제가 아마 시간의 마지막 거래대금이 한 50억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이 스몰캡에서요 1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터진 거예요. 시간 내에서 10억 이상이다, 꽤 많이 거래가 됐다,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CES 일정에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1월 6일에서 9일이에요. 이 일정이 도래하는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이 CES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뭔가를 발표할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특징주라고 아시죠? 이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로봇주들이 슈팅이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료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일정 1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로봇 섹터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라시면 위험합니다. 보통은요, 이 일정을 앞두고 거의 단기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익홀딩스 앞으로 이제 조정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요, 자, 요게 더 큰 재료죠. 자, 중국과 미국의 로봇 전쟁, 결국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최종 종착지는 로봇이죠. 로봇 산업. AI가 고도화될수록 결국에는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결국 미래의 먹거리 역시도 로봇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산업지원 행정명령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검토가 아니라요, 이제 100%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로봇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내용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 미국은요, 자, 하드웨어 부분을 자, 일본, 유럽에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이지만 하드웨어는 약하다. 그렇다면은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가 있죠? 감속기,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요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했던 이유가 바로 요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익 로보틱스 요거 하고 있잖아요. 얘도 하드웨어죠, 로봇손. 그리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요런 글로벌 빅테크들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사라고 되어 있죠. 메타도 CES에서 이번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엮어서 지금까지 원익 홀딩스가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모두 아실 텐데,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런 고점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요, 조정이 나오면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한번 축소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요. 이런 저점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 다만 조정이 나올 거에 대한 부분은 미리 알고 있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주식이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도요, 파동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정말로 추세가 끝난 건지 올라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결국 그 기준은 차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에 뭐가 있을지, 로봇 섹터의 흐름이 어떨지를 우리가 고민해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 되셨더라면 2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2번은 안 돼요. 2번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